보디빌딩 세계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를 뽑으면 꼭 거론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니 콜먼과 아놀드 슈워제네거죠. 이는 늘 논쟁이 되는 주제이고 뚜렷한 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죠. 다만 보디빌딩에 미친 영향력을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아놀드를 먼저 이야기하곤 합니다. 로니 콜먼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가슴 근육을 보면 나는 알 수 있다. 그가 지금의 훈련 방식을 가지고 나와 경쟁했다면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대선배인 아놀드를 치켜 세워준 적도 있죠. 오늘은 보디빌딩을 대중화시키고 영화배우와 정치인으로 그리고 74세가 되어서도 녹슬지 않은 근육을 자랑하는 보디빌딩의 아버지 아놀드 슈워제네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놀드는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근육과 운동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14살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죠. 특히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두뇌가 명석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놀드가 보디빌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학교에서 개최했던 축구 시합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친구들에게 환호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스스로 운동에 소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축구 코치의 권유로 웨이트 트레이닝에 접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아놀드는 보디빌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보디빌더들의 사진을 방 곳곳에 붙여놓았고 특히 레그파크라는 보디빌더를 롤모델로 삼았죠. 하루 5시간이 넘게 운동에 매진하던 아놀드를 보며 보수적이었던 부모님은 그가 보디빌딩 선수가 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놀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운동을 하며 16살이 되던 때부터 이미 남다른 체격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그의 열정은 하나의 사건으로 발현되게 됩니다. 당시 징병제를 시행하던 오스트리아군에 18의 나이로 입대한 아놀드는 군생활 중에도 운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연병장을 돌며 유산소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매달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풀업을 하고 틈만 나면 의자 위에서 딥스를 하곤 했죠. 특히 매일 기상시간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한 보디빌딩 대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대회는 주니어 미스터 유럽 선발 대회였고 18세 나이 제한이 있던 터라 아놀드는 반드시 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탈영을 하기로 결심했죠. 탈영을 강행해 대회에 참가한 아놀드는 그 대회에서 무려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 영창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부대의 간부들은 아놀드의 열정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를 조리병으로 옮겨져 고단백 식단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일과 후엔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부대를 전역하고 그는 본격적으로 보디빌딩 선수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전한 첫 번째 대회에서 비록 그는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한 트레이너가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함께 하자며 손을 내밀었고 아놀드는 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 아놀드는 어릴 적 우상이었던 레그파크와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운동을 배우며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그렇게 선진적인 운동 방법과 열정으로 무장한 아놀드는 1967년 미스터 유니버스 프로 부분에 출전해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거머쥡니다. 유럽 무대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아놀드는 1968년 미국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보디빌딩계를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아놀드는 특히 아름다운 포징으로도 유명했는데 예쁜 포징을 위해서 188cm의 큰 키와 그 거대한 근육을 달고서 발레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올드스쿨 방식의 투박한 훈련 방식이 대세였던 시기에 아놀드는 상당히 지능적인 훈련법을 고수했습니다. 직접 효과적인 운동법을 개발하고 연구했는데 이때 나온 운동법이 그 유명한 아놀드 프레스와 피라미드 훈련법이죠. 아놀드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부위는 하체였습니다. 매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체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훈련했지만 완전히 극복해낼 수는 없었죠. 후에 아놀드는 나는 모든 시련을 이겨냈지만 무슨 짓을 해도 도저히 다리만큼은 키울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아놀드는 미스터 유니버스 프로를 3년 연속 우승하고 모든 보디빌더의 꿈의 무대인 미스터 올림피아를 6년 연속 우승합니다. 보디빌더를 은퇴한 후 깜짝 출전으로 한 우승까지 더하면 미스터 올림피아 7회 우승으로 향후에 리 헤이니와 로니 콜먼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기록은 타의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런 아놀드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바로 영화배우였습니다. 그의 롤모델이었던 보디빌더 레그파크처럼 보디빌딩으로 성공한 후 영화배우가 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렇게 첫 미스터 올림피아 우승해인 1970년 B급 코미디 영화 뉴욕의 헤라클레스의 주연으로 출연했고 깔끔하게 망했습니다. 이후 1977년에는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한 보디빌딩 다큐멘터리 펌핑 아이언에 출연해 평단의 엄청난 호평을 받게 되었지만 상업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한몫에 받지는 못했죠. 아놀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이었던 레그파크보다도 더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간 새로운 배역이 들어오지 않아 고민을 하던 아놀드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영화 코난 시리즈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된 것이죠.
이 영화는 로버트 하워드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노예로 끌려간 소년이 성장해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놀드는 이 영화에서 압도적인 근육과 투박한 연기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죠. 당시 제작자인 에드워드 프레스먼이 펌핑 아이언을 보고 영화배우로서는 무명이었던 아놀드였지만 사파 속 코난을 너무나 닮아 있다며 주연으로 쓸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화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던 아놀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계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죠. 무표정한 표정에 잘생긴 얼굴, 그리고 정말 기계같은 근육질의 몸은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이 영화로 인해 아놀드는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사진을 보여주면 보디빌더였던 것은 몰라도 터미네이터라는 말은 곧바로 튀어나왔죠. 이제 활짝 펼쳐진 탄탄대로를 걷기만 하면 될 것 같은 아놀드에게도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늘 콤플렉스로 가지고 있던 어눌한 영어 발음이었죠. 그의 어눌한 발음과 딱딱한 표정은 터미네이터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요소였지만 다른 전극을 펼칠 땐 많은 방해가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 들어오는 배역들 역시 액션이 중점이 되고 말이 없는 캐릭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똑똑했던 아놀드는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코미디 영화였죠. 1988년 제작된 레드히트를 시작으로 트윈스, 유치원에 간 사나이 등을 연달아 찍으며 친근한 이미지까지 차곡차곡 쌓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 주니어는 실험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아이를 임신하는 코미디 영화인데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주제였음에도 유쾌하면서도 재미있게 극의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는 이런 영화들을 통해 우락부락한 액션 배우에 국한되지 않고 연기 스펙트럼을 계속 넓혀나갔던 것이죠. 이전까지 화려한 액션과 몸매가 드러나는 역할로 오락성을 잡았다면 따뜻한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코미디 영화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대중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배우로서의 성공도 이뤄낸 아놀드는 자신의 다음 목표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케네디가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었죠. 아놀드는 어렸을 때부터 케네디가의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의 꿈처럼 작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마리아 슈라이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의 인기와 명망 있는 집안의 힘을 합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었죠. 훗날 주지사로서의 평가는 명함이 갈리고 있지만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디빌더와 배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된 아놀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남자라고 불리울만 했죠. 이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줄 알았던 아놀드의 삶에 오점이 하나 생기게 되죠. 바로 그의 집에서 20년간 일했던 가정부와의 불륜과 혼의 자식이 밝혀지면서였습니다. 이 불륜에 대해서는 하나의 설이 있는데 아놀드가 일부러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도 낮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여성들을 위주로 접근했고 가정부와의 불륜도 그 연장선상이라는 말이었죠. 명문 케네디가 출신이면서 박식했던 아내에게 느끼는 열등감이 만들어낸 여성 편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아놀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륜과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아놀드의 이런 모습이 60살이 훨씬 넘은 나이에 다시 영화계로 돌아올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는 평도 있죠. 불명예를 안고 노인이 되어버린 아놀드는 영화계에 재기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수년간 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전성기만큼은 아니더라도 만족할 만한 흥행을 이끌어내고 있죠. 74세가 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보디빌딩 산업을 위해서 힘쓰고 있기도 하고요. 아놀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디빌더로 뽑는 것은 단순히 근육의 질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렇기에 로니 콜먼도 선배에 대한 예우를 더해 본인보다 위대한 선수라고 칭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과 영향력을 빼놓고 근육의 심미적인 부분만을 따져봤을 때도 아놀드의 가슴과 이두근은 역사상 최고의 크기와 아름다움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아놀드의 가슴과 명언으로 마치고 저는 더 정확한 운동 정보와 동기부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